하이 캡틴, 반갑습니다. 백오남입니다. 슬기로운 선장생활 4편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촬영입니다만 바쁘지 않은 시간에 몇 편 더 찍어서 선장님들과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강의 내용은 가장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탈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탈 것들에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흔히 자동차를 많이들 타고 다니시니까 자동차부터 시작해보죠.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힘은 엔진에서 나오는 출력, 좋은 엔진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힘은 적지력입니다. 적지력이 없으면 겨울철에 빙판이나 눈길에서 경험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냥 미끄러지는 큰 쇳덩어리 썰매에 불과하죠. 그래서 접지력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는 힘이고요. 그 다음으로 제일 탈 것 중에 비행기가 있죠. 비행기는 양쪽 날개에서 나오는 양력입니다. 양력이 가장 중요하고 당연하겠지만 양력이 없으면 비행기는 날지 못하고요. 날지 않는 비행기는 그냥 커다란 알루미늄 깡통에 불과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배에서는, 선박에서는 무슨 힘이 가장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힘은 역시 물에 떠있는 힘인 부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부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배가 가장 안전하게 떠 있을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부력인데 그 부력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있습니다. 배에는. 그 어떤 배에도 장비의 그 구성이나 크기나 용량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동일하게 달려있는 장비가 있죠. 바로 빌지 펌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빌지 펌프를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자, 이런 작은 빌지 펌프도 있고요. 좀 용량이 큰 그런 빌지 펌프도 있죠. 보통 레저포트에서는 이게 지금 가장 작은 사이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용량이 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500 GPH. GPH는 무슨 말의 약자냐면 GPH, 갤런 퍼 아워. 1시간당 몇 갤런을 퍼낼 수 있는 펌프냐라는 기준입니다. 미국 애들 기준으로 적어 놓은 거고요. 우리는 미터법을 쓰면은 요걸 이제 L이 되고요. LPH가 되죠. 리터 퍼 아워 이렇게 됩니다. 1시간에 몇 리터를 뽑아낼 수 있느냐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500 GPH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빌지펌프 중에 가장 작은 빌지펌프 용량입니다. 보통 이 정도 급은 한 20피트 내외 그 이하 아니면은 그거보다 좀 크게 써도 그냥 서브용으로 쓰는 정도죠. 500 GPH면은 대략 어느 정도의 그 물을 뽑아낼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죠. 1갤런은 보통 3.8리터 정도 나오는데요. 계산하기 쉽게 1갤런 4리터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4리터로 계산을 하면요. 500갤런이니까 5, 4, 20 해가지고 2000리터가 되겠죠. 자, 손쉽게 계산하기 쉽게 가정용 1인 욕조가 200리터 정도, 그러니까 한 드럼 정도의 물을 담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1시간에 2000리터의 물을 뽑아내는 가장 작은 빌지펌프가 그 욕조 안에 있는 물을 뽑아내는데 딱 1시간은 60분이니까 6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양의 물을 뽑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작고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펌프지만 이 펌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 펌프를 자주 관리를 하고 보통은 무시하고 잘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배에 물이 안 들어오면 당연히 이 펌프가 하는 일은 없죠. 물이 새거나 그럴 경우에만 아주 응급 상황에 꼭 필요한 펌프입니다. 이 펌프가 평상시에 동작을 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고장이 나서 동작을 안 한다 그러면
배가 침수되는 상황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배가 빠른 속도로 침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물보다 이 펌프가 퍼내는 양이 더 많다고 그러면 배는 가라앉지 않겠죠. 대신에 이 펌프가 퍼내는 양이 침수되고 있는 물의 양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배가 침수되는 시간을 더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펌프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끔 가다가 신경을 한번 써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소리가 이상하거나, 그리고 만약에 안 돌거나 고장이 났거나 하면 항상 새 것으로 교체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저희가 이제 그 빌지 펌프를 배선을 할 때 배선을 어떻게 하는지 캡틴들이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손수 해볼 만한 정비예요. 단순히 요 지금 펌프는 선이 두 가닥입니다. 갈색이 플러스 선, 흑색이 마이너스 선. 그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는 동작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거 말고 선이 세 가닥이 있는 펌프도 있습니다. 선이 세 가닥이 있는 건 이제 자동으로 뽑아주는, 그러니까 물이 들어왔을 때 물이 침수된 걸 감지하고 그 물을 자동으로 펌핑을 해주는 그런 펌프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선이 세 가닥이죠. 그래서 하나는 배터리에서 상시로 항상 물려있는 12V 플러스 전원이 들어오고요. 하나는 스위치에서 오는 동작선,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세 가지 선이 있습니다. 자, 그럼 챕터 2에서 그 배선을 어떻게 하는지 배선도를 한번 그려서 설치할 때 배선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챕터 2 배선도. 직접 여러분이 빌지 펌프를 교환해서 장착을 할 때 배선도를 간단히 알고 있으면 배선을 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겠죠. 가장 기본적인 그냥 수동 펌프 플러스 마이너스만 들어가면 돌아가서 펌핑해주는 이 펌프의 기본 배선도를 제가 그려봤습니다. 여기 있는 게 편의상 플러스 전원은 빨간색으로 제가 그렸고 마이너스 전원은 검은색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만든 빌지 펌프도 있는데 그건 색깔이 좀 다릅니다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만드는 빌지 펌프들도 대부분 색깔이 동일합니다. 보시면 하나는 갈색, 하나는 검은색이죠. 갈색이 플러스입니다. 검은색이 마이너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헷갈릴 일이 없죠. 자, 마이너스 전원은 펌프로 바로 연결해도 됩니다. 항상 선 하나만 컨트롤해서 펌프를 동작시키는 거니까요. 보통 배에서 장착이 되어 있는 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펌프가 있으면 펌프를 띄면 선이 두 가닥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인데 만약에 새로 배에다가 없는 펌프를 새로 장착을 한다라고 추가로 장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배선을 해보면 배터리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전원은 끌어가고요. 플러스 전원은 맨 처음에 퓨즈를 하나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단순한 DC 직류 모터이기 때문에 모터가 과열되면은 거기서 이제 불꽃이 튀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마린 그레이드라고 해서 불꽃이 튀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등급의 펌프이긴 합니다만 꼭 100% 믿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과열이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퓨즈를 달아주는 게 기본입니다. 모든 전기장치엔. 퓨즈를 거쳐서 그 다음에 스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배 빌지 펌프는 운전석, 조타석에 많은 스위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스위치까지 이 배선이 갔다가 스위치에서 연결돼서 다시 펌프로 오는 그런 배선을 보이고 있죠. 꼭 여기다 달지 않아도 따로 스위치를 어디다 단다고 한다고 가정을 하면 퓨즈를 거쳐서 스위치를 거쳐서 펌프로 가는 아주 기본적인 배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이 세 가닥 들어가는 자동 펌프에 대한 배선을 한번 알아보죠. 자, 그림을 좀 바꿔왔습니다. 요건 펌프는 별도의 수동 펌프이고요. 그 다음에 뜨개 스위치, 일명 플로트 스위치, 바로 요 스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 스위치가 움직이죠? 요 안에 단속되는 스위치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배선 색깔이 두 개가 동일합니다. 당연히 스위치니까
같은 플러스 배선이거든요. 그래서 갈색으로 동일하죠. 자, 이 스위치가 그림상에서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배선은 어떤 배선이냐면 펌프가 따로 있고 뜨개 스위치가 따로 있는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 쓰는 배선도입니다. 그래서 따로 배터리에서 플러스 선을 하나 따서 이 스위치는 거치지 않고요. 휴즈 거쳐서 바로 올라가서 뜨개 스위치를 거치죠. 바로 이 뜨개 스위치를 거칩니다. 그래서 펌프 플러스 선에 두 가닥 여기다 같이 매주는 거죠. 이렇게 배선을 하시면 스위치를 누를 때만 동작을 하는 수동 기능이 작동을 하고, 요거는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선저에 이렇게 위치가 돼 있고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이 차면 이 부분이 뜹니다. 떠서 어느 순간 스위치가 딱딱하고 붙죠. 꺼지고 붙고 꺼지고 붙고. 자, 물이 요만큼 찼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이 어느 정도 찼다 싶으면 스위치를 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줄어들면 다시 뜨개가 내려와서 요만큼 빠졌을 때 스위치를 꺼주는 자동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가 작동을 하면서 사람이 없고 그냥 수상의 계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배터리만 살아있으면 자동으로 선저에 고이고 있는 물을, 아니면 빗물이든 바닷물이든 선저에 고이고 있는 물을 자동으로 뽑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단순한 스위치죠. 자, 이렇게 말고 아예 펌프하고 이 프로트 스위치하고 통합되어 있는 그런 펌프들도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좀 더 설치도 간단하고 배선도 조금 더 간단하긴 한데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죠. 자, 이번엔 자동 이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펌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1100 dpH짜리 기계식 자동 펌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로트 스위치가 이 펌프 안에 내장되어 있는데요. 밑에를 열어보면, 자, 여기에 뜨개 스위치가 있죠. 보이시죠? 이 뜨개가 물이 들어가면 이 상태로 있을 때 올라가서 스위치가 켜지고요. 그 다음에 물이 빠지면 이만큼 내려와서 꺼집니다. 이 스위치가 펌프하고 통합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전자식도 있고, 전자식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루울 펌프는 좀 특이한 작동 방식을 지닙니다. 주로 이제 제트스키 아니면 뭐 소형 웨이크보트 이런 데다가 씁니다. 이건 무슨 특징이 있냐면 전원을 연결하면 처음에 한 1초 내지는 1초 미만으로 펌프가 동작을 합니다. 윙 하고. 그리고 그 동작하는 게 계속 반복됩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서 몇 분마다 한 번씩 돌려주는 거죠, 펌프를. 그 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펌프를 돌려봐서 만약에 그냥 물이 없는 상태에서 공기 중을 휘젓고 있으면 펌프는 동작을 안 하고, 만약에 물이 들어와서 이만큼 차 있을 때 물을 회전시키면 펌프 날개가 받는 저항치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얘가 스스로 물이 들어와서 지금 펌프가 물을 빼야 되겠구나라는 그거를 판단을 합니다, 스스로. 머리가 좋아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저항치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펌프가 계속적으로 동작을 해서 물을 뽑아내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대기 전원이 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시로 바다에 띄워놓는 배들은 마리나에 만약에 세워놓고 육전을 걸어놓고 계속 충전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관계는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해상에다 닷을 놓고 계류하는 경우엔 전원이 없으면 이 녀석 때문에 장시간 계류했을 때 배터리가 방전되는 그런 부작용이 좀 있죠. 상시 전원이 아예 없는 차라리 이런 기계식 펌프를 쓰는 게 그런 경우에는 더 효과적입니다. 뭐 그렇게 많이 전기를 잡아먹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아시고요. 지금은 준비 못했는데 전자식 눈 뭐 해가지고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보시면 빌지펌프를 판매하는 사이트에 가보면 전자식 눈이라고 보통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센서들은, 그런 경우 펌프들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이 외부로 전원이 방전될 수 있게끔 센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물론 표시만 돼 있지 무슨 센서가 툭 튀어나와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장착을 해놓으면 물이 만약에 펌프를 잠길 정도 찬다.
그 센서 위치까지 물이 찬다 그러면 그 센서에서 미세한 전류가 흘러나갑니다. 물 쪽으로. 그러면 물이 찼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펌프가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 센서 부분에 물이 없을 때 이게 자동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맨손을 이렇게 한번 갖다 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맨손을 대서 사람 몸도 도체이기 때문에 저항치가 있더라도 미세한 전류가 흘러나가면 펌프가 동작을 하는 게 정상이죠. 요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을 연결했을 때 잠깐 윙 하고 도는 1초 내외로 도는 그런 동작을 하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매뉴얼 타입은 요 뒤에 보시면 테스트할 수 있게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뜯어보지 않고도 요걸 돌려보면 스위치를 동작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작동을 하고 내렸을 때 꺼지면 그러면 정상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동 펌프를 쓰실 때는 요거를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라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동작이 잘 되고 있는지를 알아내시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동작 안 한다 그러면 바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가지로 들어가는 삼색 선으로 들어가는 배선을 한번 살펴보죠. 이것도 역시 공통으로 마이너스는 흑색, 그 다음에 갈색과 그 다음에 갈색에 흰색 선이 있는 배선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국산은 좀 달라요. 노란색과 검은색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도 하니까 그거는 나중에 찾아내더라도요. 자, 이렇게 세 선 중에서 어떻게 자동 상시 전원선을 찾느냐. 일단 검은색은 마이너스니까 접어두고요. 두 가지가 이제 플러스인데 하나는 매뉴얼 스위치에서 오는 선이고 하나는 배터리에서 직접적으로 상시로 들어가고 있는 플러스 전원선입니다. 보통 매뉴얼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갈색이 플러스 전원, 배터리에서 직결로 연결되어 있는 상시 전원선이고요. 갈색의 하얀색 선이 매뉴얼 선입니다. 즉 배터리에서 휴즈를 거쳐서 바로 펌프로 가는 선이 갈색 상시 전원선, 그 다음에 갈색과 백색 스트라이프는 매뉴얼 스위치, 매뉴얼에서 오는 선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헷갈린다.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마이너스를 배터리 마이너스에다 물어놓고 이 두 가지 선을 플러스에다 대줘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갈색은 상시 전원인데 스위치가 동작을 안 하면 펌프는 안 돌겠죠? 그래서 갈색과 마이너스 검은색을 직접 대보면 펌프는 안 돕니다. 대신에 갈색과 스트라이프, 매뉴얼 선을 같이 대보면 윙 하고 펌프가 돌죠. 스위치 없이 플러스를, 마이너스를 배터리에 대보면 그렇게 돕니다. 자, 도는 건 수동 매뉴얼 선, 안 도는 건 상시 전원 자동선입니다. 자동선이 안 돌고 수동선이 돈다. 배터리에 직접 매봤을 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도 아마 헷갈릴 거예요. 근데 펌프를 사시면 펌프 안에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매뉴얼의 배선도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도 모르시면 선 어차피 두 가닥이니까요. 반대로 동작을 하면 그냥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전기 요거 만든다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꾼다고 해서 쇼트 나지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배선도 이해하셨죠? 나중에 꼭 참고하십시오. 자, 그럼 챕터 3. 챕터 3에서는 빌지 펌프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그 다음에 그 수명, 그리고 호스 직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챕터 3. 빌지 펌프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주의할 점, 그 다음에 선택하실 때 어떤 부분들을 유념해서 측정해서 주문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죠. 처음에 빌지 펌프는 가장 중요한 게 계속 상시적으로 돌리는 pom프가 아닙니다. 빌지 펌프를 보시면 그냥 단순히 안에 보면은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리죠. 이 안에 보면 이렇게 그냥 플라스틱 펌프예요. 돌아가는 날개가 있고 이 날개가 돌아가서 물을 외부로 뿜어주는 그런 단순한 DC 펌프입니다. DC 직류 모터는 작동 간에 단속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하지만 장시간 운전을 하는 데는 굉장히 불리한 모터입니다.
그리고 열도 많이 나고, 그래서 냉각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여기 지금 드라이런이라고 제가 썼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물이 없을 때 작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캡틴들은 출항을 하시면서 빌지 펌프를 다 켜놓고 돌아와서 빌지 펌프를 끄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빌지 펌프가 견디질 못합니다. 빌지 펌프를 냉각을 해주는 매질은 바로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잠겨있는 물이죠. 그래서 물이 없을 때 펌프가 계속 동작을 하면 모터가 과열될 수밖에 없고, 모터가 과열되면 쉽게 고장나고 안에 내부 코일이나 브러쉬가 타버리죠. 그래서 고장이 쉽게 납니다. 그래서 어떤 빌지 펌프를 사셔도 매뉴얼에 항상 그렇게 써 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동작하지 말 것. 그래서 자동으로 되어 있는 펌프를 쓰는 게 그래서 더 유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수로라도 빌지 펌프를 항상 켜고 다니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선조 이물질 제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분리할 때 밑에 이런 망처럼 되어 있는 이런 부품이 있죠. 이거는 이제 스트레이너입니다. 큰 이물질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요 밑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서 선조에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구멍 사이로 들어갈 수 있는 이물질은 들어가더라도 큰 건더기, 비닐 뭐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가 않아서 펌프가 뭔가에 걸려가지고 날개가 뭔가에 걸려서 안 돌아간다든가 오염돼서 펌프가 고장나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선저 빌지가 지저분하면 보통 엔진룸이 보통 그렇습니다만 지저분하게 되면은 그 작은 이물질들이 이 안으로 다 빨려 들어가서 아까 보셨던 그 플라스틱 날개가 돌아가는데 딱 낑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펌프는 모터는 계속 돌려고 하는데 이물질 때문에 날개가 고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펌프가 과열되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아까 보셨던 퓨즈가 먼저 끊어집니다. 근데 퓨즈가 안 끊어지고 모터가 타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모터가 회복 불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지 펌프를 교환하시고 그리고 귀찮지만 힘들지만 엔진룸이든 아니면 실내에 있는 빌지 펌프든 바닥 그 빌지 펌프 장착된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좀 오래된 배들은 내부 겔코트가 이제 들고 일어나서 깨져서 그런 찌꺼기들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은 싹 긁어내서 깨끗하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다이소 가보시면 요리할 때 쓰는 망이 있어요. 철로 된 스텐으로 된 망이 있는데 작은 거 사셔갖고 이렇게 건지십시오. 그러면 웬만한 큰 찌꺼기들은 다 걸러내서 건져낼 수가 있죠. 괜히 엔진룸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힘드니까 그렇게 기다랗게 막대기 하셔가지고 건져내는 것도 아주 좋은 요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주기적인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항상 작동하는 펌프가 아니고 있는 듯 없는 듯 물이 안 들어오면은 몇 년이고 동작을 안 할 수도 있는 펌프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잊어먹고 신경이 안 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못 하시겠으면 연간 정비할 때, 메인터넌스를 할 때 미케닉한테, 정비사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매년 빌지 펌프 한 번은 테스트 해봐서 고장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작은 보트들은 보통 기관실에 하나 정도의 빌지 펌프가 있습니다만 좀 피스가 커지고 배가 커지면 빌지 펌프가 굉장히 여러 개가 달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고 여러 빌지 펌프 중에 뭐 한두 개가 고장나면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전체가 다 동작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팁을 알려드리면 빌지 펌프는 여기 보시면 요거는 500 dph 그리고 요건 1100 dph입니다. 보시면 다른 점이 있죠? 요거는 호스 두께가 가늘고 요거는 좀 두껍습니다. 보통 빌지 펌프를 주문하실 때 용량에 맞추면 대부분 맞습니다. 이 호스 직경이. 근데 용량을 난 큰 거 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500이었다가 만약에 1100이나 1500으로 가시면 이 호스 직경이 달라져서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아답터를 쓰든가 아니면 호스를 바꾸든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주문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용량 근처로 맞는 거, 그 다음에
이 직경이 한 3가지 정도 나오니까 그 직경을 재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빌지펌프 하나당 이 배출 호스가 배 옆에 구멍을 뚫고 선체를 통과해가지고 배출하게끔 되어 있죠. 보통 빌지펌프가 한번 그려보죠. 여기에 펌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홀수선이 이렇게 되어 있죠. 배가 물에 떠 있을 때 물이 잠기는 라인입니다. 펌프에서 배출하는 호스는 보통 홀수선 위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장착을 할 때. 그래서 보통은 여기 몰딩이 이렇게 들어가고 빌지펌프에서 물이 배출되는 라인은 보통 어디다 뚫려면 이 몰딩 라인 바로 아래쯤에 여기다 뚫고 여기서 이렇게 호스로 연결을 합니다. 자, 요건 일반적인 파워보트들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세일요트들이 있죠. 세일요트들은 조금 더 위로 뚫습니다. 왜냐면 세일요트를 실제로 세일링을 하면서 한번 타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보통 달리면서 운항을 하면서 배가 기울어지는 각도가 굉장히 급하게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일링을 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낮게 이 배출 구멍을 뚫어 놓으면 배가 기울어졌을 때 이리 바닷물이 역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위에다 뚫든가 몰딩 라인 위에다 뚫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보통 좌우로 롤링을 하기 때문에 배 뒤쪽으로 뚫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가 있죠. 세일 요트들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면 호스를 올렸다가 내려서 U자에 커브를 그려주면 물이 역류하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호스를 선택하실 때는 굳이 뭐 굉장히 튼튼하고 그런 호스는 필요 없습니다. 마린용품 파는 사이트에 가시면 얇고 잘 휘어지는 그런 빌지펌프용 전용 호스가 있어요. 그걸 쓰시면 작업하기도 쉽고 장착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내구도가 중요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호스를 쓰시는 게 훨씬 저렴하고 좋습니다. 그런 호스를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추세는 요즘 신형 배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은 빌지펌프 하나당 배출 호스가 하나고 구멍이 하나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빌지펌프가 만약에 3개 달려있는 배다 그러면 배출 구멍도 3개고 예전 배들은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배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통 배에서 선박에서 레저보트에서 물이 배출되는 라인이 보통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빌지펌프가 가장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이 달려있으면은 에어컨 냉각수가 그리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발전기가 달려있으면 발전기에서 나오는 냉각수 배출구도 그리 따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박에 있는 그러니까 싱크대 같은 수도가 배출되는 라인들도 위쪽에 있는 경우는 싱크대가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또 구멍을 뚫어서 연결해 놓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라인을 전부 다 통합을 해서 커다란 박스를 하나 크게 배 옆에다가 구멍을 여러 개 뚫지 않고요. 여기다가 안쪽으로 커다란 박스를 달고 여기다가 펌프에서 나가는 호스, 발전기에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뭐 에어컨에서 나가는 호스, 싱크에서 내려가는 배출 호스 다 연결을 해서 한꺼번에 연결해서 처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게 배에다가 여러 가지 구멍을 뚫어가지고 뭐 나중에 그쪽으로 누수가 되는 그런 것들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관 정리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최근 생산된 지 몇 년 안 되는 배들은 보통 이렇게 규모가 있는 배들은 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기가 좀 용이하고 그다음에 배 선체 내구성도 좀 보장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빌지펌프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빌지펌프 평상시에 내가 쓰고 신경 써서 관리하지 않으면 잊어먹기 쉽상입니다. 왜냐면 매일 도는 펌프가 아니고 아주 잊혀지기 쉽거든요. 근데 배가 침수가 시작되면 빌지펌프가 내 목숨을 살려줄 수도 있고 같이 타고 있는 승객들의 목숨도 살려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도 안전에 최선봉에 있는 펌프니까 잊지 마시고 점검하시고 교환도 직접 해보셔도 되고요. 주기적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빌지 펌프 수명은 보통 제작사에서 AS 기간 보통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용 조건이라면 2, 3년은 까딱없이 돌아간다는 얘기고요. 오래된 배들 보면 진짜 물 한 방울 안 새게 관리되고 있는 배들 보면 한 10년 넘게 써도 잘 도는 펌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펌프 그렇게 많이 안 비싸니까요. 자주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물이 침수돼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캡틴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5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띄엄띄엄해서 죄송했고요. 좋은 영상, 좋은 정보를 많이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배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자, 야외 수업. 소리를 위해서 엔진을 내려놓은 35피트급 파워보트입니다. 또 바닥에 물이 고여있죠. 빌지 펌프는 방시에서 오셨던 자동 방식의 사하나 1000배 GPH짜리 빌지 펌프가 들어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얼어가지고 아이고, 안 움직이네요. 얼어서. 바닷물도 옵니다. 이렇게. 자, 배관을 요즘 최근 추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배선을 이렇게 쭉 배관을 따라가 보면 빌지 펌프가 2개, 3개, 그 다음에 에어컨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수 이런 것들이 다 한 군데로 모여서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배출 포인트예요. 이렇게 깡통을 하나 만들고 밖에 보면 커다란 구멍을 하나 뚫고, 그 다음에 배출되는 이 위로 이렇게 보시면 위에서 내려오는 배관들도 다 여기 연결되어 있죠. 주로 이제 작은 세면대들, 그 다음에 오수, 에어컨, 냉각수 배출, 빌지 펌프 배출, 모든 걸 요 픽업 배출 포인트 하나만 잡아가지고 여기다 다 연결하는 거죠. 이러면 장점이 배에다가 구멍 이것저것 여러 개 안 뚫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배출 구멍이 크기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그럴 가능성이 좀 줄어들고, 단점은 이제 하나하나 물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테스트하기가 안에서 일일이 다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죠. 그건 뭐 작업자들의 단점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요건 신조선인데, 신조선이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제가 자주 쓰는 스프링 호스를 쓰죠. 이 호스만 써도 괜찮습니다. 뭐 굳이 고압 호스 검은색으로 그런 거 비싸니까 안 쓰셔도 돼요.